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현대차에서 제주도가 많다라는 제목의 기업이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자동차 매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실력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기업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SK렌터카입니다. 현재 1.59% 상승하면서 8,920원에 거래 중입니다. 광복절도 다가오고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리고 특히 해외를 못 가시는 분들은 제주도 많이 떠나시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제주도 관광객 수가 이미 7월 말에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사실 걸어 다기에는 힘들고 또 차를 가져가기에는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렌터카 많이 이용하시는 듯합니다. 그 수혜를 SK 렌터카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장기 렌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리오프닝이랑 성수기로 넘어가며 3분기까지 그 이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또 신차도 주문하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골고루 회사의 이익이 분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는 HMM입니다. 현재 1.4% 상승하면서 25,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해운 중에서도 대장주죠. 이 HMM의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장 기대치를 충족했고요. 지난 6분기 내내 실적을 경신한 HMM은 2분기에도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다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운주의 운임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을 콕 짚어주면서 물론 하반기 피크아웃 우려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운임의 하락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11조 원 수준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반영했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면서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 골랐고요. 무려 29%대 상승하면서 2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국내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입니다. 오늘 특히 리포트 덕에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찍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연내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만큼 풍력의 선두주자로서 수혜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국내 풍력 발전도 고정 가격 입찰제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주도 하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이번 제도 도입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3,000원 제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를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게 될지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경제연구소 차은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장님과 두 가지의 리포트를 보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또 종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CJ 프레시웨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대표적인 외식 업체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외식 업체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실적 잘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해서 82%가 늘어난 346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치는 그게 크지는 않지만 성장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그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는 식자재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늘었고 단체 급식 이런 부분들도 늘어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는 26% 상승을 했고요. 단체 급식에서도 한 24% 정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그 성장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단체 급식도 좀 늘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식도 좀 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결국 숫자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CJ 프레시웨이도 음식료 업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밥상 물가를 피할 수가 없었을 그렇죠. 텐데 요즘은 뭐 칼국수가 한 그릇에 10,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밀가루도 폭등했던 그 가격이 있는데 예. CJ 프레시웨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 이런 그 원재료가의 상승을 잘 이겨냈다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이겨낸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잘 보셨어요. 우리가 네.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아까 이제 그 음식료 가격이 오르고 그거가 이제 식자재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그 이렇게 가는데 그 김밥 하시는 분이 8월 10일서부터 3,500원짜리를 4,000원으로 원가 때문에 그 물가 때문에 올린다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분도 마지못해서 올렸겠다라는 정도 인식인데 자 그런데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그 2.4%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4.8%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늘었어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곡물가도 올랐고 이번에 여러분들 CPI에서 8.5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보면 유가 부분들은 떨어졌지만 식료품 부분들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CPI 더 부담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내용이 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원가 압박을 이겨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오늘은 실적이 잘 나왔고 리포트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다 말긴 좀 했습니다. 네, 지금은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남들 힘든 시기에 오히려 저점을 높였던 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하반기는 어때요? 더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예를 들었던 거 보면 대표적으로 고려 아연, 그다음에 LG 화학,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거 말고 플러스 알파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프레시웨이는 하반기도 4%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외형도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 방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트리거가 없다라는 면이 주가가 오늘 그 뻗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뭐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갈 건 없죠. 갑자기 정현 아나운서가 밥 한 공기 먹던 거 두 공기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갑자기 외식업체들이 확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장기 가치 투자를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결코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거북이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여기서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음식료 가격이 이제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쉽게는 안 빠지겠습니다만 내년 정도에 음식료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를 보니까요, 뭐 대기업들의 급식, 네. 그 유통도 있지만 외식 산업이 늘어날 것이다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 경기 침체 시기에는 사실 우리가 먹던 것도 좀 적게 먹게 되고 그렇죠, 외식도 아무래도. 줄이게 되고 배달 특히나 줄이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CJ 프레시웨이 이 리포트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외식을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정연 아나운서는 배달까지 생각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뭐 먹는 집에서 거에 뭐 일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름대로 객관적인 게 지금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만 2023년에 더 부풀리진 않았어요. 똑같이 영업이익률을 4.1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각 부분들도 최소한치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물론 이 부분에 이제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식을 갑자기 확 하거나 확 줄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흥분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 리포트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이 코로나가 없이 너무나 화랑기였다면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이라는 기저효과를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그 리포트, 키움증권의 리포트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서울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나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짚어보는 종목인데. 저도 이 제목을 이제 리포트를 나온 거 쫙 보면서 서울 반도체라는 이름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네. 차장 시절에 참 애환이 있었던 종목이라 그때 이제 LED 이제 테마가 되면서 상당히 애환이 있었던 종목이라 하여튼 좀 그 당시 되게 부각을 받았다가 네. 갑작스럽게 좀 저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LG노텍은 LED 사업부를 드디어 작년에 매각을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LED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방송국도 이제 조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LED로 바뀌었잖아요. LED로 바뀌는데 처음에 그러면서 모든 이제 기존의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면 신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봤는데 단점이 뭐냐면 반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중국산 제품 뭐 집에서 쓰면 1년에 한두 번씩 형광등 가시잖아요. 근데 LED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이 조금 정체가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라고 지금 의견을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하나증권의 리포트였어요. 네. 제목은 자동차 매출 비중 확대 중이라고 하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부진한 부분도 있고 선방한 부분도 있다. 좀 애매해서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YOY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12%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48억 정도 YOY 기준으로 80%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앞서 정현 아나운서가 CJ 프리시웨이 할 때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가 좋다라고 하는 게 기저효과거든요. 근데 서울 반도체는 아쉽게도 역기저 효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작년에 뭐가 좋았느냐? LED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TV, 노트북, 모니터 이런 쪽들인데 이런 쪽들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바꾸셨잖아요. 재택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가전 쪽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엔 그것 때문에 가전주들이 올랐는데 네. 지금 못 오르는 이유가 TV를 2년마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기저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 차도 그렇습니다만 시동을 걸면 지금은 라이트가 자동적으로 미등이 들어오죠. 미등이란 개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라이트가 들어오는 미등이 들어오죠. 그게 다 LED잖아요. LED로 다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적은 흑자 전환됐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흑자는 유지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LED로서 이 서울 반도체를 작년에 봤던 그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기저 효과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소 아쉬웠다. 그런데 자동차 매출 비중이 확대 중이다라는 면에서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요즘 자동차주들 좋은데 그러면 서울 반도체 이제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모아가야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가 10개 들어간다라면 정현 아나운서와 같이 뚜껑 열리는 차는 반도체가 한 20개 정도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에 따라서 반도체 수가 이제 바뀌는 건데 네. LED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차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딱 들어간다고 그래서 더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자동차향 매출이 늘어나는 게 7월 달에 판매량이 좀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니까 따라서 지금 LED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출 비중을 보면 일반 조명이 우리가 그 작년에 26%에서 지금 25%, 26%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였는데 지금 16%까지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서울 반도체 내 매출 비중입니다. 이만큼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따르는 비중도 보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주로서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비중이 아직 20% 미만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쪽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안전판 역할 좀 만회한다, 적자로 가는 것을 좀 막아주고 있다 이 정도 역할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고려양 같은 경우는 비철 금속 다루는 걸 가지고 동박 사업에 진출하니까 새로운 모멘텀 때문에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첫날 얘기한 데부터 좀 주가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LED라는 게 여러분들 사파이어 하여튼 LED 같은 경우 이제 그 글라스에서
잘라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 기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LED가 있고 중저가 LED가 있는데 단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LED 뭐 마트 가서 등 사려고 보면 중국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는 중국산 정도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고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모 회사가 있다가 상장 폐지까지 됐었던 안타까운 현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트리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업부가 조금 매출 비중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추려 보면은 TV라던가 노트북 이 부분에서의 수요가 아쉬웠는데 네. 자동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의 손실을 어느 정도 충당해줬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고려아연처럼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쇄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이 레포트를 보니까 역성장 국면에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저희가 서울 반도체 이야기를 해서 좋아지나요? 라고 했는데 마침 리포트 내용이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 반도체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추억의 종목이다. 갑자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갑자기 먹었던 떡볶이 생각나는 뭐 그런 기분으로 오늘 서울 반도체를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익숙한 종목인데 좋은 내용이 없을까라고 좀 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해야죠.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조금 밸류를 좀 낮추자. 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이 지금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자동차향 매출 비중의 유의미한 확대와 그를 통한 수익성 개선. 이게 좀 새롭게 더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한번 보자라는 거고 미니 또는 마이크로 LED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 여부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새롭게 뭔가를 모색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반도체도 한때는 우리 LED 시장에 있어서의 최고의 주가를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됐 있긴 하지만 서울 반도체는 나름대로 회사를 꾸려가기 위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을 창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 과실이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 정도 평가는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오랜만에 소개해드린 또 종목이니만큼 좋은 이야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일단 현실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가지 레포트 또 자연주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